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학과의 권기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꿈과 소망, 가슴이 뛰어야 한다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보다 본질적으로 졸업하고 나서 나는 과연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나는 몰입할 수 있을까?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21일간의 기적, 과연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또 내가 몰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일간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371 기도라 그래서 21일간 아들에게 또 딸에게 정성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소원을 빌고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21일간 온 정성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소원을 빌면 우리 뇌에는 삼중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가장 깊은 곳에 뇌관이라고 하는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목표가 소망이 정성이 기억되고 각인되면 결국 기필코 꿈은 목표는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를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가 미국의 유명한 생물학자면서 과학자죠. 여성 글로벌한 과학자인데 캔디스 퍼트라고 하는 학자가 감정의 분자라고 하는 책에서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전기적 작용으로 쭉 들어와 가지고 끝에 가면은 시냅스라고 하는 빈틈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주 자잘한 깨알과 같은 이 화학 물질을 쏟아냅니다.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애들이 다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전기적 작용으로 왔다가 화학적 작용으로 깨알 같은 애들을 쏟아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용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예스하고 이 화학 물질을 받아들이면은 어떤 결정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노 하면은 이게 리젝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조금 더 형이상학적으로 일원화시킨 분은 디펙 초프라라고 하는 하버드 의대의 유명한 과학자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철학을 전공하시는 한자경 교수 같은 분이 심층마음이라고 하는 이슈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심층마음에서 우리 의지가 굳건하게 작용이 되고 그 깊은 터전 속에서 내린 씨앗이 표층의식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으로 나타난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럼 조금만 더 들어가서 그 심층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분별하고 대상에 대해서 인식하는 이런 일반적인 의식작용 그 너머에 근원적인 의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조금 더 시적으로 표현하면 번개처럼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인식, 섬광처럼 내 내리를 스쳐나가는 그 깊은 인식, 또 내 내면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는 그 밝은 알아차림이란 무엇일까요? 그 밝은 알아차림이란 존재의 생생한 느낌이라고 할 텐데 깨어있는 마음인데 그것을 우리는 심층마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심층마음에 우리 목표와 의지와 소망이 각인되면 목표는 성취됩니다. 우리 심층마음에 한번 터전을 잡으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자기 신뢰가 생기고요. 자기 존중감이 생겨서 목표는 성취됩니다. 그럼 이를 약간 더 풀 버전으로 보면 목표는 심층마음에 각인되어야 하고 가슴이 뛸 때 우리 심층마음에 각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층마음에 각인된 목표는 결국은 간절한 어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영어로 얘기하면 craving 혹은 desperate 아주 처절하게 절대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desperat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한 노력과 함께 꿈은 목표는 자신감은 성취되는 이러한 구조를 지내게 됩니다. 살짝 제가 부끄럽지만 제 체험을 한번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과거에 대학 다닐 때 2차 대학을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는 개념일 텐데요. 1차 대학에 원하는 대학을 떨어져서 2차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가 많이 죽었고 굉장히 좀 외로웠고 좌절감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때 재학 중 고시 합격이라고 하는 꿈을 가슴에 좀 새기면서 내가 재수를 하기보다는 재학 중 고시 합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슴 뛰는 목표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한 번씩 TV 사극에서 보면 이 어사화라 그럴까요? 육아행렬이라 그럴까요? 장원급제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가슴이 설렜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도서관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뭐지 하고 물어보니까 그 선배가 대학 3학년 때 행정고시를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거의 신처럼 그 당시에 보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왔다가 지나가는데 심지어 먼지조차 빛의 입자처럼 빛의 물결처럼 이렇게 실루엣처럼 저한테 각인되는 걸 보고 굉장히 어떤 가슴 뛰고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입학식 날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상하고 의자들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야, 나 너무 많이 외로워. 많이 처절하고 절망해 있는데 나하고 친구 한번 해보지 않을래? 대학 4학년 동안 4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을게. 나하고 친구 해주렴.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사물들과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가슴 뛰는 목표를 다시 세우고 제 친구들은 재수를 하고 반수를 하고 학원에 가서 다시 다음 더 좋은 학교를 위해서 가고 있을 때 저는 재학 중 고시 합격이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가슴 뛰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하지만 그 틈틈이 저에게 좌절이나 어떤 이런 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회의감 이런 것이 틈틈이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춘삼월 같은 때 아주 좋은 봄 날씨에 토요일 같은 때 도서관은 텅텅 비고 또 쓸쓸하고 허전할 때 많은 친구들이 소풍도 가고 또 커플들하고 샌드위치도 먹으면서 다정스럽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과연 나는 뭐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내게 가슴 뛰는 목표는 있는 건가? 이런 고민과 번민의 나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끝없는 끝까지 한번 목표를 향해서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내적인 어떤 스트러글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투쟁.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목표 지점을 놓치지 않고자 계속 부단히 노력한 가운데 그 결과는 이 4학년 재학 중에 행정고시 합격, 또 연수원 수석 졸업, 또 국무총리상 수상,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제가 하버드 대학교 존 F 케네디 스쿨을 합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첫째로 대학 4년간은 여러분에게 백지수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지수표가 뭘까요? 그 자체가 가슴 떨리는 이 환산할 수 없는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조금이라도 그것을 떼어 먹고 싶지 않은 하나의 그 홀리 전체가 하나로 붙어 있는 하나의 가치라고 할까요? 그래서 대학 4년간은 여러분들에게 활용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저희 행정학과도 보면 졸업식장에서 아주 당당하게 교수님 저 행정고시에 붙었어요라고 하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아닌 제자들도 있어서 천태만상을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식상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이아몬드 원석이고요. 그 원석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갈고 닦고 무엇을 만들 것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세상에 또 여러분들 가족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고시 꼭 해야 하나? 이 질문은 약간 우스꽝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요. 꼭 해야 하는 건 없죠. 근데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하면 무엇이 좋은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안 해도 되죠. 그렇지만 안 하면 난 뭘 해야 하나? 라고 하는 이슈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싶고요. 퍼블릭 밸류라고 하는 거, 공적 가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적어도 가치 있는 꿈을 제게 보여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고시는 뭐가 좋을까요? 우선 행정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의 사무관이 된다는 뜻이고요. 사무관이 된다는 것은 정책을 입안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제나 산업, 금융, 혹은 여성이나 인권, 양성평등, 문화나 복지
이러한 글로벌 사회에 우리나라를 조금 더 결정하고 조금 더 국민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자리가 사무관이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펜대 하나가, 여러분들의 결정이 하나가 국가나 국민의 삶에 심각하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가슴 떨리는 삶이다. 가슴 설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행정고시만 있고 다른 꿈은 없을까요?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된다는 거 가슴이 뛴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각해면 어떨까요? 요즘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 슈퍼 인텔리전스, 또 창업, 과학자가 되어서 어떤 좀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 역시 가슴이 뛴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더 좋을까요? 그것은 역시 취업과 적성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주고 싶은 이슈도 행정고시, 하버드, 국가정책자문, 나도 가능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공유하고 싶고 가슴이 뛰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슴 뛰는 목표가 있습니까? 다시 하버드로 이렇게 표제를 잡아봤는데 꿈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슴이 뛰는 것이 본질이고 가슴이 뛰지 않는 꿈은 이미 꿈과 목표로서 의미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끝나면 다시 재조정되어야 하고요. 합격 후 저도 2년간 what if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과연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이 정말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일까? 그래서 하버드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꿈을 다시 재설정하게 되고 이러한 학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독립적인 학문과 연구의 세계를 연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제자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가슴 뛰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본교 대학원을 마치고 가면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성대 대학원장으로 보직을 하고 있는데 대학원 정책으로 우수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본교에 어느 정도 인연을 맺고 또 좋은 학교로 유학을 갔다 오면 더 유리한 입지를 설정할 수 있다. 또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역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가슴이 설레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이제 결론 파트로 돌아가서 그럼 꼭 고시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 안 해도 돼. 하지만 대신 나에게 꿈을 보여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가치 있는 꿈. 결국 인생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나는 과연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 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나 하나 근사하며 살 것인가 가족을 잘 보필하면서 살 것인가 혹은 이웃이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가치와 의미가 더해지면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핵심 메시지를 조금 생뚱맞지만 눈을 감을 때 몸은 새털처럼 가벼워야 한다. 마음은 광활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자는 눈을 감을 때 어떻게 몸이 새털처럼 가벼울까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삶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꾸려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 소진할 수 있고 몸과 마음은 새털처럼 가벼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화 버킷리스트에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배우가 친구 백만장자인 잭 니콜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천국의 문에 가면 두 가지 질문이 주어진다네. 첫 번째는 자네는 삶의 기쁨을 찾았는가? 두 번째는 주변과 함께 나누었는가? 친구 자네는 어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 그 찾는 방법은 영화를 통해서 여행을 가면서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혹은 교수 상담을 통해서 찾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 학부생들은 지도교수 방 놓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좀 과감하게 노크를 하고 상의를 하면은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하는 문제를 꼭 염두에 두기를 바라고 정말 끝으로 제가 마지막 에필로그를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위대한 성녀가 계셨죠.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위대한 일은 없다. 오직 작은 일들만 있을 뿐이다. 그걸 위대한 마음으로, 위대한 사랑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의 삶이 아무리 위대해 보일지라도, 위인전의 삶이 아무리 거대해 보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위축되고 주눅들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몰입할 수 있고 내가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정말 보람을 느끼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찾아서 거기에 그냥 하나하나 해 나갈 때 여러분 삶이 나중에 봤을 때 빛이 나고 누군가가 평가했을 때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삶으로 평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말씀은 이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